자, 개발 21년 만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가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2032년까지 120대를 도입할 예정이고요. 21년 동안 연구 개발 비용으로 8조 8천억 원을 사용했어요. 아주 저렴한 겁니다. 이 정도면은. 자, 시속 한 400km 정도로 안정적으로 이륙 착륙이 가능한가 정도만 이번에 살펴봤고요. 좀 더 과격한 다양한 수백 수천 회의 실험은 이제부터 계속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은 안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개발 같은 거 스피디하게 잘하거든요. 또 열심히 꼼꼼하게 할 땐 진짜 꼼꼼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꼼꼼하고.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으로 불린 KF-21이 성공이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항공산업도 한층 진일보하게 되었죠. 멋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기뻐하시면 진짜 보수예요. 이게 나라 사랑하는 보수. 이게 4.5세대로 평가받고 있어요. 5세대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인데 제가 봤을 땐 주변국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텔스 기능은 아직 허접해. 5세대 아니야. 이렇게 지금 약한 척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광을 안 쳐요. 중국이나 일본은 별 허접한 기술들 가지고도 엄청 광을 치는데 우리는 오히려 축소해서 겸손하게 5세대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스텔스 도료 높은 기술 수준으로 개발 완료해냈어요. 최신 위상 배열 레이더 에이사라고 있죠. 이것도 국산화에 성공해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 시속 2200km, 항속거리가 2900km에 이릅니다. 와, 멋져요 멋져요. 그리고 적 항공기 미사일을 빠르게 탐색하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또 주야간 목표물을 정밀 조준하는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EOTGP도 탑재됩니다. 미국에서 동맹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미국 무기를 많이 사줬지만 기술 이전 같은 건 안 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래도 다 해줬는데 달라고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주겠다고 이러고. 러시아가 미국보다 우리한테는 그래도 더 도움이 되는 나라예요. 미국은 우리한테 팔아먹기만 하고 이용만 하지 에이사 레이더라든지 IRST 탐색 추적 장비 이런 고기술을 요하는 거는 기술 이전을 안 해줬어요. 그죠? 이번 비행 성공으로 한국은 명실상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됐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공동 개발. 일본은 F2인가요?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 외형이나 설계도 대부분이 F16을 기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제대로 우리나라처럼 새로운 형태의 초음속 전투기는 아직 개발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거 제로선 전투기가 대단했다고 난리를 또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국제 전투기를 그대로 베낀 거예요. 기술력이 안 되니까 엔진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너무 약해서 속도가 안 나니까 이 엔진 힘을 더 개발을 해서 늘릴 생각을 안 하고 얘네들은 항상 돌려서 비행기 동체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 철판을 그냥 쿠킹 오일처럼 얇게 해서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속도를 내는 전략을 선택했었어요. 그러니 전투할 때 총알이 슝슝슝 뚫리고 폭발하고 이러죠. 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모자르는 생각을 골라서 하죠. 하여튼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느리게 이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가장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져요. 투자 금액도 저렴하고 투입된 인력도 너무나 적고 또 개발 기간은 너무나 짧았고 이런데도 최고의 효과를 내죠. 누리호 개발 발사 성공으로 보셨다시피 너무나 부족한 인력과 자금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게 한민족의 능력치예요. 그래서 KF-21의 국산화율은 1호기 기준 65%에 달해요. 대단한 국산화율이에요. 처음에 자체 개발하는데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A사 레이더의 경우에는 국산화율 89% 달성. 우리나라가 통신 기술이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5G라든지 통신 관련된 거 레이더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죠. 또 우리나라가 진짜 삼성, LG, SK 뭐 대기업들 모두 다 똘똘 뭉쳐서 하면 대단하게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 차는 상당히 오래전에 넘어섰습니다. 품질이든 성능이든 이 미국 차 뛰어넘듯이 언젠가는 우리가 미국 전투기도 뛰어넘을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천재들이 미국을 이끌고 있지만 미국인들의 평균적인 수준은 상당히 떨어져요. 전 세계에서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가장 머리 좋고 가장 일 잘하고 똑똑하고 융통성 있고 임기응변 강하고 이런 게 한민족이거든요. 2015년에 미국이 에이사 레이더라든지 뭐 적외선 탐지 검색 장치 IRST 같은 거 4대 핵심 장비의 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통보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개발해냈습니다. 근데 국산화율도 많이 높여갈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도 좋은데다가 교육 수준도 높아요. 전세계 명문대학교, 미국의 아이비리그, 그냥 한국 유학생들 드글드글합니다. 석박사, 교수진들도 많고 이렇게 머리도 좋은데다가 공부도 많이 하니 누가 우리 한민족을 따라오겠어요. 우리는 정치만 제대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언론개혁, 검찰개혁만 확실하게 해서 원칙과 공정이 살아있는 나라만 만들면 그냥 쫙쫙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군이 대폭발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 IQ 106이에요. 106. 근데 우리보다 위에 뭐 홍콩이 있긴 한데 그 뭐 도시국가 정도죠. 그리고 홍콩이라는 지역 자체가 무역하고 금융의 중심지라서 똘똘하다는 애들 다 모여있는 데죠.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높은 건데 1 정도. 우리나라 여의도 같은데 금융의 중심지 이런데 IQ 조사 해보세요. 한 120 나올걸요? 이런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라고 하죠. Infrared Search and Track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요 앞에 이렇게 달린 거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품인데 요것도 국산화를 해냈고, 요 앞대가리 쪽에 있는 A사 레이더도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개발해서 거의 국산화를 이뤄냈고, 그러니까 미국이 안 가르쳐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나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의 진짜 능력치가 다 발휘가 된 것도 아니에요. 3대 핵심 센서 다 국산화해냈습니다.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A사 레이더는 양산 1호기 기준으로 국산화율이 89%인데 이제 시작인데 89%면 몇 년 하면은 100% 국산화 가능한 거고요. 또 IRST는 국산화율이 37%로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한 번만 해보면 금방 터득을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또 철학이 투철한 민족이다 보니까 기계의 원리, 작동 구조 한 번 해보면 금세 더 좋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도 국산화율이 82%입니다. 야, 대단해요. 엔진도 국산화 맘만 먹으면 해요. 이게 돈이 되면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가 이 전투기용 엔진보다 한 단계 더 고급 기술인 화력 발전소형 가스 터빈을 국산화를 해냈어요, 두산에서. 그게 더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 세계에 5개밖에 없어요. 돈이 되면 합니다. 근데 엔진 자체 개발을 했을 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또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미국의 F-18에서 쓰던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진을 가져와서 안전성이 보장된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국산화 금방 해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또 엔진 부품 같은 거 수십 년 전부터 유명한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면서 기술력 많이 쌓아왔어요. 자, 엔진 조립이 이 국산화 비율이 39%예요. 이게 완제품을 미국에서부터 그냥 가져와서 다는 게 아니라 부품을 수입을 하고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도 있고 해서 조립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산화율이 39%고 맘만 먹으면, 한번 해보면 우리는 금세 터득을 하는 똘똘이 민족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고 여건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국산화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 합니다. 일본이 했던 건 다 해요. 그것보다 더 좋게. 이게 다 언제 시작된 거냐? 2001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육사에서 기념사를 하는 도중에 국산 전투기 개발 선언을 그때 시작한 거예요. 21년 전에. 이게 우리나라의 가짜 보수 정권에서 시작을 할 리가 없죠. 얘들은 가짜 보수니까. 우리나라 잘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미국 전투기 그냥 들여오라고 반대만 하던 들이니까. 또 F-35 계속 써야 된다고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 세력들도 있고요. 그런 세력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가짜들입니다. 이때 국산화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 보수 정권이 없었더라면 더욱 빨리 완료됐을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렇게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국산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가 허송세월 많이 보냈어요. 21년 만에 개발을 했지만 실제 개발 기간은 10년 미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6, 7년? 굉장히 빠르게 개발한 거예요. 대단한 능력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된 게 지금 팡팡 터지면서 우리나라 국군을 상승시켰던 거였죠. 김대중 정권 전까지는 그냥 일본제 소재품 장비 그대로 수입해서 비싸게 그것도 가져와서 저렴한 인건을 갈아 넣어서 싸게 대량 수출해서 경제 성장률만 높아져 보이는 내실 없는 성장을 했죠.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모두 무역 적자가 심각했어요. 일본한테만 퍼주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수출한 게 아니라 인력을 갈아 넣어서 대량 수출하는 걸로 규모만 키워오니까 기업들의 내실도 안 좋아지고 국가도 내실이 안 좋아지고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고, 이러다가 IMF가 터진 거죠. 일본한테 가마우지 경제로 퍼주기만 하다가 내실 없는 경제를 계속 유지하다가 IMF가 터진 거예요. 보수 정권들이 만들어 놓은 IMF인데 김대중 정권 때 싸놓은 똥 치우는 거 하시느라고 개고생하셨죠. 이런 민주정권이 더욱 빨리 태동이 됐더라면 우리나라 훨씬 더 빨리 발전했겠죠. 그래서 IMF가 터지고 IMF의 깡드시 총재가 내한해서 일산자택에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죠. 한국인의 능력치는 대단하다. 정말 성실하고 머리가 좋고 뭘 해도 잘해낼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소재품 장비 수입해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경제 말고 R&D, 연구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기업체나 대학교나 연구기관들 모두 자유롭게 기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라. 그러면 한국은 알아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언을 해주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부터 차곡차곡 국산화 작업들, 원천기술 개발 이런 거를 장려를 하면서 그때 이제 쌓이고 쌓인 국산화 기술들이 지금 뭐 전기차 배터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고 반도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되게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게 이때 시작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 근데 중간에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살짝 또 망조 들고,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한번 겪어보면서 뼈저리게 내 한 표의 소중함을,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이번에 깨닫고 앞으로는 계속 민주정권으로 가야죠. 이때 또 시작된 게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21세기에는 한류가 세계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이때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지만 이런 다양한 문화들하고 경쟁하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 문화도 전격 개방을 선언하고 자율성을 강조했죠. 그때 시작된 문화예술 장려 정책, 자율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 상을 받고 오징어 게임, 드라마, 케이팝 빵빵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 김대중 정권 때 다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발전의 시작은 박정희 정권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안 좋은 경제 시스템을 처음에 구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IMF가 터지게 되고 다시 바닥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김대중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류를 이미 수십 년 전에 예측을 하시고, 문화예술 분야는 정부가 간섭하면 망한다. 창의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정답이죠.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라.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한민족은 자율성을 강조해야 돼요. 일본식 교육,
그 찌매꼬미 교육이라고 하는데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좁은 교실 안에 가둬놓고 체벌하면서 주입식 교육하고 이런 거에는 안 맞는 민족이에요. 일본 민족한테 맞는 게 그런 스타일인데 우리는 지원만 해주고 알아서 해봐 이러면은 능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이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봐 돈 빵빵하게 지원해주고 하니까 이게 최고 수준의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민족은 지원만 해주고 풀어주면은 알아서 성장하는 진짜 뛰어난 민족성이에요. 뭘 강제하고 제한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예, 창의적인 민족입니다. KF-21이 시험 비행에 최초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학열을 느끼고 기쁘고 감동하고 이런 분들이 진짜 보수예요. 국산화 기뻐하지 않고 아니 이렇게 리스크가 큰 사업을 왜 했을까? 안전한 미국 F-35 이런 거 도입을 하지? 이런 하는 사람들은 가짜 보수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진짜 보수였죠. 예전에 김대중에 대해서 얼마나 경상도 쪽에서는 비판을 했는데요. 간첩이라고 전라도 사투리 쓰는 거 가지고 하고 이런 무식한 민도가 대구 경북 쪽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이륙을 하고 안정적으로 착륙도 마쳤습니다. 훌륭해요. 이게 많이 실력을 숨기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기능도 분명히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요. 많이 숨겼어요. 실력을 숨기고 있는 거죠. 주변 국가들을 자극하면은 안 되니까. 에이사 레이더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같이 공동 개발했었는데 여러 에이사 레이더들을 개발해온 짬밥이 있는 이스라엘에서 한국의 에이사 레이더를 실험해보고 막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스펙을 발표는 못하지만 되게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표첨단 전투기까지 왔는지. KT-1이라고 이제 프로펠러 달린 기본 훈련기 있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 쓰던 전투기급이죠. 요거부터 시작을 해서 조롱도 당하고 이랬지만 KA-1 공중 통제기 개발해내고 또 T-50 또 초음속 전투기도 개발해내고 마하 1.5에 FA-50까지 여러가지 변형들도 만들어내고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요 KT-1은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세네갈 등 각국 공군에 이미 수출이 된 상태고 그리고 이 T-50, FA-50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등 각국 공군에서 이미 수출돼서 사용 중이에요. 또 KC-100이라고 하는 소형 민간 항공기도 개발했죠. 예전에 미국에 이 세스나라고 이런 경 항공기 비행기가 있었죠. 그런 것도 개발해내고 조금만 해보면은 금세 다 만들어낸 게 한민족의 능력치예요. 여기서 갑자기 또 KF-21이라는 거의 5세대급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해내는 게 한민족입니다. 마하 1.8의 항속거리 2,900km 대단하죠. 차곡차곡 큰 문제 없이 개발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